학사 일정과 입시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주십시오. 주로 이제 코로나 걱정은 언제 될지 완전히 결정이 있어요. 이번 재정 및 유급 협박은 당시에 적합한 휴학원 승인이 있더라면 없었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료 인력 수급을 이유로 들어 휴학원을 반려해 의정 갈등이 깊어지면서 의대생들도 1년 넘게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중 약 43%를 유급 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되는 재적 대상자도 46명이 나왔는데요. 결국 내년에는 3개 학년이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듣게 되는 상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조동찬 전 SBS 의학 전문 기자, 현재 한국과학기자협회 의학부 학술이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이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 기자를 불렀다가 조 이사를 보니까 좀 이상한데 네. 어떻게 조 기자도 SBS에 다시 오니까 좀 반가운 게 있죠? 네. 어떻게 이 네. 기자 하다가 그만하니까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조간 모니터링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예. 네. 어쨌든 새로운 길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네. 자, 정부가 이 의대 정원을 갑자기 2,000명을 늘린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대체 그때 왜 그랬던 거지부터 좀 약간 기억이 희미해졌습니다. 그것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네. 그때 보면 이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응급실 뺑뺑이로 막 고초를 겪는 그런 환자들의 얘기가 언론에 많이 있었고요. 조 기자가 특히 그 기사를 많이 썼죠. 네. 그리고 고령화로 우리가 급격히 고령화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공급자의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 네. 의사 수가 늘어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외였던 게 2,000명이었습니다. 네. 제가 17년 의학 전문 기자를 하면서 제가 취재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의료계와 정부. 그런데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 때 처음 들었습니다. 1년 전에 조 기자하고 같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서. 예. 그런데 지금 드러났지만 이제서는 지금은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사실상의 근거가 거의 없었죠. 네. 그리고 이때 또 어땠냐면 몇 개월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증언을 하되 어떤 과학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했다면 지금 뭐 대단히 성공했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급작스럽게 근거 없이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했기 때문에 그 진통이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업 거부를 해온 의대생 이제 8,300명이 유급 대상자가 된 건데 네. 그때 생긴 갈등이 아직까지도 지금 봉합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전체 의대생이 19,000명이에요. 근데 8,300명이 유급 절반이죠, 대상이에요. 그럼. 예. 그러면 이거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지금 화면 보시는데 19,000명 중에 8,300명이 유급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 한 과목만 수강한 사람도 1,300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학사 경고, 그러니까 유급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학칙상 유급은 아니지만 학사 경고, 사실상 유급과 동일한 그런 정도의 수업을 안 듣는 학생이 저렇게 네. 과반을 넘는 거죠. 자. 이 상태라면 나중에 우리나라 의사의 수급이 네. 문제가 될 거라는 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유급 대상, 성적 경고, 그리고 또 재적도 46명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재적 유급을 예. 2번 당하면 재적입니다. 네. 근데 원래 의대생들은 한 학년에 한 10%에서 20% 정도가 유급을 당합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제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을 못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그 성적으로 유급을 당했던 학생들이 이번에 집단으로 하면서 대부분은 유급이지만 먼저 그 해에 전에 유급을 당했다면 재적 대상이 되겠고 네. 이 8,300여 명도 또 유급을 당한다면 또 재적 대상이 될 겁니다. 예과 과정에 학칙상에 유급이 없는 대학도 있다던데 네. 자, 그럼 수업을 안 했는데도 유급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학사 경고를 날리는 건데 이건 어떤 거냐면 예과 과정에서 한두 과목만으로 그 유급을 시키는 건 좀 가혹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학사 경고를 날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이어지면 사실상의 유급의 효력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자, 학사 일정이 좀 엉망이 된 상황인데 1학기에 그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대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오늘 오전에 교육부 국장께서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한 과목을 수강 신청한 예과 과정에 있는 사람이 한 3,650명 정도가 올해 2학기 수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한 2,000명 정도가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한 6,500명 정도는 정상 수업을 받고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의 브리핑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요. 네. 절반 넘는 내생은 지금 어쨌든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제가 실제로 취재를 해보면 지금 교육부는 한 6천 명 정도가 정상적으로 수업이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네.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보면 현재 의대생들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3,650명 예과 과정 올해 2학기 수업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들이 이수하지 않은 1학기 학점 보충할 경우에 자, 정상 진급도 가능한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능하게 해주는 거겠죠. 그냥 봐줘서 그냥 의대 올려준다. 수업을 예. 한 학기를 통째로 날렸는데 네. 1년짜리를 의대생은 한 학기에 수업이 한 주에 한 40몇 시간 이렇게 40학점, 50학점 이렇게 받는 학교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6개월 동안 방학 때 이렇게 하면 해주겠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네. 선택이지만 이걸 가지고 문제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대생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되면서 의대생 단체는 교육부 관계자를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교육부의 부당한 강압을 겪은 학생들을 대표하여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을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재정 및 유급 협박은 당시에 적합한 휴학원 승인이 있더라면 없었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료 인력 수급을 이유로 들어 휴학원을 반려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재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네, 자, 의사가 아닌 입장에서는 그냥 의대에 복귀하면 되지 왜 소송까지 하지 이런 생각도 들 법도 한데 이렇게 소송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막상 학교에 들어가 봤더니 복귀한 학생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수업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더라. 실제로 그래서 특정 대학의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집단 자퇴서를 준비했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죠. 네. 실제로 집단 자퇴서를 아직까지는 내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서 교육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할 수 있는 건 헌법상의 권리인데 왜 이걸 학교를 협박해서 이렇게 우리를 유급하고 재적시키려 하느냐 이런 게 이제 골자인데요. 실은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지금에 와서 소송 얘기를 하고 법적 다툼을 얘기를 하는 게 일반 국민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합의에 빨리 이룰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하고 대학하고 아이들한테 진정성 있게 공식 사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대생을 악마화하고 희생시키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실패를 공감하면서도 아이들의 얘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더블링 문제입니다. 네. 더블링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의대생하고 전공의들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 의료정책 전면 재논의하고 정원 감축 로드맵을 다시 재수립해달라. 저희가 너무 답답한 건데 그런데 이 내용을 자꾸 이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네. 이 내용이 어디에 이기적인 내용이 있습니까?